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며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우맘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기 영양분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류이인혁 선생님을 모시고 돌 이후에는 어떤 우유를 얼마나 마셔야 좋을까요? 킹덤밀씨는 일반 우유와 뭐가 다른가요?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우유를 언제부터 얼마나 먹이면 좋을까요? 편식하는 아이의 경우 우유로 좀 더 보충해주는 것 괜찮을까요? 등 0~3세 아이 우유 섭취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국제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운맘을 포함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육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지만 그 내용들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론과 현실의 차이 혹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소아과 선생님께 여쭤보면 때로는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 조언을 좀 듣는 경우가 있어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류인혁 선생님의 책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육아에 대한 궁금증이 최신 통계학 연구에 따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팁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운맘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선생님의 육아 참여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쭤보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빠로서도 상당히 육아 참여도가 높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가 좀 있었어가지고요. 이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 같은 걸 하면서 또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이제 커리어에 돌입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어서요. 다행히 좀 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좀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오히려 조금 바쁠 때도 육아에 참여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아과 의사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육아 관련된 일을 같이 상의하게 와이프도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와이프분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내용을 한번 편히 공유해 주시면 현실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0~3세 우유에 관한 가이드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차근차근 영양 보충제 가이드, 영상 노출에 대한 가이드, 안 먹거나 편식하는 아이 밥 먹이기 가이드 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 가이드인데요.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돌 이후에는 분유 대신에 생우유, 그러니까 어른이 마시는 일반 우유로 갈아타도록 권하시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우유로 갈아타는 처음에는 어떤 우유를 마셔야 좋을까요? 이제 돌 이후에 일반 우유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 이후에 일반 우유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영양적으로는 이제 후기 분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도 분유가 그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분유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영양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아무래도 분유는 대부분 젖병으로 먹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 너무 늦게까지 젖병을 계속 쓰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아이의 치아에도 좋지 않고 또 식습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영양적으로는 꼭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 우유로 바꿔와도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우유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우유를 그럼 먹으면 되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일반 어른들이 먹는 일반 우유를 먹어도 됩니다. 어린이 우유라고 해서 칼슘이라던가 비타민 같은 게 조금 더 추가된 그런 특수 우유는 아니죠. 일반 그런 우유들이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유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런 종류의 어린이 우유를 먹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우유 바로 아이들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 추가적인 보충을 위해서 그런 우유를 먹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2세가 지나면 그때는 아이가 저체중이거나 특히 많이 못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지방 우유로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유에 있는 지방이 사실 몸에 아주 좋은 지방은 아니어서 2세 미만의 아이들
에서는 충분한 지방을 공급해 주는 게 아이의 두뇌 발달이나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우유를 먹지만 그 이후에는 우유를 통해서 굳이 그런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세 이상에서는 저지방 우유를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유는 연령별로 혹은 원령별로 권장량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간단한데요. 이제 돌 넘어서는 이미 이제 분유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잖아요. 유아식이 늘어나서. 그래서 하루에 한 500에서 600cc 정도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 500에서 600 정도 먹으면 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넘어가게 되면 한 700 정도로 조금 더 양을 늘려도 됩니다. 초등학교 이후에는 꽤 많이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유를 먹으라고 한 이유가 이제 그 연령에는 우유를 충분히 먹어야지만 쉽게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칼슘이라던가 비타민 B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물론 다른 걸 통해서도 그러한 영양소들을 보충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 필요한 양만큼의 영양소를 다른 음식으로 충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에서 600cc 정도 먹으면 100%는 아니지만 아이가 이제 매일매일 필요한 꽤 많은 양의 단백질과 칼슘과 비타민 B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제품을 잘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유가 아니고 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만약에 우유를 잘 안 먹는다면 이제 아기 치즈라던가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라던가 이런 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총 합해서 한 500에서 600. 그러니까 아기 치즈가 보통 한 장이 100cc 정도를 된다고 하고 플레인 요거트도 보통 우유랑 거의 동량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라면 우유는 한 200cc만 먹고 뭐 아기 치즈 한 장 먹고 요거트 뭐 한 150에서 200 먹으면 그걸로도 괜찮은 겁니다. 우유와 유제품으로 함께 밸런스를 잡으면 하루 필요한 양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뭐 치즈를 특히 좋아한다면 요리에 좀 치즈를 더 자주 넣어서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돌 이후부터는 저지방 우유로 마실 것을 권고해 주셨는데요. 무지방 우유로 먹는 경우는 혹시 어떤가요? 이제 무지방으로 먹어도는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린 연령에서는 저지방으로 하고 조금 더 큰 아이들에서 소화 비만이 의심된다던가 아니면 칼로리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지방을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지방은 저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먹기가 좀 어려워서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저지방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먹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젖병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빠는 입구가 젖꼭지 모양으로 된 걸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제 보통 아이들용 그런 마시는 컵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용 빨대의 컵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변형된 그런 형태의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일단 적응하면서 컵 사용으로 점점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빠는 거를 좋아하고 젖병을 많이 쓰고 또는 모유수유를 너무 길게 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좀 의존을 더 해서 일반적인 식이를 더 잘 안 먹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아이들 치아 건강, 치아 교정 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젖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쪽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래 쓰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했던 것이 킨더밀시라고 해서 한동안 많이 유행이 되면서 킨더밀시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킨더밀시하고 일반 우유 뭐가 다른가요? 이제 킨더밀시는 약간 대표명처럼 쓰이는 건데요. 이제 더 돌아기 우유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하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 1세에서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인데 조금 더 영양분을 강화한 우유를 이제 돌아기 우유 또는 킨더밀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유인데 우유의 영양소랑 비슷한데 철분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좀 비타민이라던가 뭐 종류에 따라서는 뭐 좀 프로바이오틱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좀 영양을 강화한 이런 우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로리가 더 높은 우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성장우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밥 안 먹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거를 먹으면 뭔가 아이가 살도 잘 찔 것 같고 또는 막 키도 더 클 것 같고 밥도 더 잘 먹을 것 같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사실은 그런 목적의 우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동량이니까요. 오히려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먹는 양이 적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저체중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성장 보충식이라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그런 제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린비아라던가 뭐 뉴케어라던가 이런 상품명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성장 보충식에 실제로 칼로리가 높은 건데 이런 킨더밀시는 칼로리가 높은 건 아니고 일반 영양소만 좀 더 추가한 그런 우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킨더밀시를 먹어야 하냐는 건데 아까 말한 그런 후기 분유라던가 아니면 어린이 우유 같은 거에도 어느 정도 영양소는 강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의 차이를 두고 얼마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거를 시작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맛이 일반 우유에 비해서 약간 분유 맛 같이 조금 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우유를 너무 안 먹으니까 그럼 킨더밀시를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이거는 맛이 좀 좋으니까 더 잘 먹으려나? 그런 의미로 시도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아이가 편식이 심해서 나는 뭐 철분이라던가 이런 비타민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런 경우에 괜히 멀티비타민 먹는 것보다 그럼 우유를 킨더밀시로 대체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먹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꼭 필수 과정은 아니라고? 필수는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언제부터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모유는 분유랑 달리 추가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이제 면역력 강화라던가 아니면 아토피를 포함한 이런 알러지 질환을 좀 감소시켜 준다던가 또 엄마와의 애착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권고 사항에서도 가이드라인에서도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돌 이후에도 모유는 원하면 계속 수유해도 된다. 2돌까지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하면. 근데 이제 제한은 맥스로 양을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500에서 600cc를 넘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 그 시기에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약간 간식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 양을 한 번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셔서 적당히라도 만약에 부족한 양이 있으면 나머지는 우유로 좀 보충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일부 아이들 중에서 특히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 중에서 모유를 너무 수유를 길게 해서 모유에 대한 애착이라던가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밥을 더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보시기에 모유 수유하는 것이 아이의 식습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셔서 끊는 것도 저는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이제 우유라던가 모유는 영양을 그냥 보충해주는 의도이지 주된 영양은 아닙니다. 주된 영양은 어차피 밥이나 고기나 이런 반찬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거고 이제 모유나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은 영양을 보충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메인 식사를 방해하는 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이제 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다 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단점을 정확히 확인을 하면서 네네. 모유에는 진행을 하도록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밥도 잘 먹으면서 모유 먹는 것도 좋아하면 2돌까지 쭉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2돌 이후에는 안 되고. 네네. 네. 그럼 편식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우유를 더 먹여서 아이 영양을 보충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혹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편식을 하는 경우 또는 밥을 적게 먹는 경우에도 우유는 어차피 500에서 600cc 이상은 먹는 건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영양분이 골고루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철분이라던가 아연이나 이런 무기질 같은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양 상태를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을 만든다던가 이제 더 많이 먹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편식이랑 양을 적게 먹는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류인혁 선생님과 함께 국제 최신 논문 기반으로 한 돌 이후 아기 우유 가이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음 편에서는 비타민 D, 종합 영양제 등 영양 보충제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